이글마인드 연구소 이게 뭐지 시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5월 7일 이러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실은 정책 브리핑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국가 가축방역 통합 시스템 KAHIS의 발생 건수만 표출, 발생 두수는 제외, 발생 건수만 표출되도록 4월 30일 전산 시스템을 일부 보완하였다. 앞으로 질병의 특징에 대해 주석을 달아서 제공하는 등 국민들에게 정확한 질병 발생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요 아랫부분만 먼저 보고 가기로 하죠. 농림축산식품부 이곳의 발표인데 앞으로 질병의 특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 국민에게 주겠다 하는 정보는 질병의 특징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구제역, AI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므로 질병의 특징은 예를 들면 구제역이란 무엇인가? 구제역에 감염된 소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이 되겠죠. 질병의 특징이니까. 여기에 주석을 달아서 질병의 특징을 아주 세세히 그렇게 주석을 달아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질병 발생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질병 발생 정보라는 것은 질병의 특징을 알려주는 정보. 예를 들면 구제역에 감염된 소는 침을 흘린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정보인가? 소를 키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겠죠. 국민은 소 얼굴도 안 보고 삽니다. 국민은 소고기의 소비자이지 소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국민 중에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 브리핑입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직접 그들에게 이 문건을 보내주면 되죠. 정책 브리핑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구제역 교육, 소 키우는 데 필요한 구제역 교육을 시키겠다. 결국 이런 뜻이 된다. 무엇인가 핀트가 참 많이 어긋났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네모로 표시해 놓은 첫 번째 문장이 됩니다. 이것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조금 전에 이것을 읽어보았는데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한다네. 그렇게 하기로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기로 하죠. 우선 정보를 읽을 때는 세세히 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읽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5월 7일에 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언제적 일인가? 나타나 있듯이
4월 30일에 무엇인가를 했다. 그래서 4월 30일의 일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월 30일의 일을 5월 7일에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정책 브리핑이라고 하는 곳은 이전에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듯이 당일에 어떤 보도가 나오고 여론이 나오고 하면 바로 당일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런 곳입니다. 상당히 늦었죠. 상당히 늦게 발표를 했구나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나 보다. 이런 발표를 해야만 했던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음 이야기는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늦은 것으로 봐서 원래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발표하지 않을 작정이었구나. 즉 발표 계획이 없었구나. 이런 것하고 아니면 정말 발표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었다. 그러면 역시 삼류여서 늦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발표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2019년 5월 7일자 뉴스 때문에 이것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개한 구제역 발생 통계는 15만 마리다. 그렇지만 구제역 살처분 두수는 350만 마리다. 그래서 구제역, 또 지금은 구제역 두수만 이야기했는데 AI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들의 발생 두수, 이 머리 두자여갖고 이것은 마리수 이렇게 되겠죠. 발생 두수하고 살처분 두수에 있어서 이 마리수가 크게 불일치한다. 그래서 엉터리 가축 방역 통계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보도를 5월 7일에 나와서 대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이미 4월 30일의 일이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정부는 나름대로 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농림축산의 검역본부는 2019년 4월 30일에 전산 시스템을 일부 보완했다. 전산 시스템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바꾼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조선일보 보도에도 나오고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2019년 5월 1일, 이 다음이죠. 2019년 5월 1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여기에서 구제역과 AI 통계를 몽땅 전체를 삭제해버렸다. 이 보완을 하고 나서 다음날 나타난 것이 구제역하고 AI의 통계를 전부 다 그냥 날려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나름대로 했던 그 처리 방식이었죠. 그 결과였고.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전산 시스템 일부를 보완했다 그랬습니다. 이 보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보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데이터를 몽땅 삭제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삭제하는 것은 보완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가짜 브리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꿈으로써 앞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지금까지 그러면 어땠던 것인가? 이것을 먼저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구제역 발생 통계를 공개를 했는데 구제역 발생 두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생 두수. 이것이 이번 뉴스에 따르면 15만 마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살처분 통계는 350만 마리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구제역 발생 두수를 축소했나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만 마리나 죽였다. 그런데 병 걸린 것은 15만 마리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아까운 목숨을 많이 죽이지 않았느냐. 또 농장의 입장에선 다 돈인데. 그래서 병에 걸린 것이 실은 발생 두수가 15만 마리보다 더 많았는데 15만 마리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 상식적인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통계는 발생 두수였다. 그러니까 15만 마리, 요번에 이야기했던 15만 마리는 발생 두수, 이 용어를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발생 두수라고 하는 것은 감염 두수가 아니다. 즉 발생한 마리수라고 쓰고는 있는데 그것이 병 걸린 지금 소라면 병 걸린 소의 마리수는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농장이 있다고 칩시다. A 농장이라고 하는 농장이 있고 그리고 이 농장에는 소가 전부 2,500마리가 있다. 그런데 이 A 농장에서 감염된 소를 10마리가 확인이 됐다. 10마리가 이제 감염이 됐다. 얘네들은 검사를 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A 농장의 소를 전부 다 살처분을 한다. 지금 정부의 설명입니다. 요 예시는 이 숫자는 우리가 정한 것이고 이 내용은 정부가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00마리. 이 중에는 감염된 소, 감염 두수는 10마리고 감염이 확인 안 된 소가 2,490마리다. 그런데 얘들은 검사도 안 한다 하고 굳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A 농장의 소 2,500마리를 다 죽인다. 다 살처분한다. 그러면 이 2,500마리가 전부 명칭이 발생 두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주장을 알겠죠. 이 발생 두수에는 감염 확인이 안 된 소, 이것을 비감염 두수라고 하는데 이게 포함이 돼 있다. 그런데 다 죽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숫자 2,500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두수로 그 숫자가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제역에 걸린 마리수는 발생 두수라고 하는 데는 안 걸린 애들도 들어있으니까 15만 마리보다 더 적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고 국민들은 살처분 통계가 350만 마리인데 발생 두수가 15만 마리면은 그보다 더 많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부는 15만 마리는 그 농장에 있는 몽땅 죽인 소의 마리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 두수가 15만 마리라고 했지만 감염된 소는 그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소위 어깃장수법 더 많으냐 이러면 아니 더 적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네모 부분을 보게 되면 앞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 숫자가 감염 확인이 안 된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죽였으니까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숫자가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싫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발생 건수만 표출을 하겠다. 이 표출은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발생 건수만 보여주겠다. 그러면 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발생 건수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결국은 이렇게 되면 감염소 10마리 이것이 발생 건수 10건으로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국민의 기대도 역시 깨뜨리는 것이 이 정부다. 가로치고 한 소리가 발생 두수는 제외한다. 마리수는 안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A농장에서 감염소 10마리가 발견됐다. 이것은 이번에 구제역이 한 건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15만 마리가 발생 두수라고 할 때 살처분 350만 마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많이 살처분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A농장에 소가 2,500마리가 있을 때 10마리를 1번부터 10번까지 진찰을 하고 검사를 했더니 감염이 됐더라. 구제역에. 그러면 나머지 2,490마리는 검사도 안 하고 몽땅 죽여버린다. 근데 이것으로 끝을 내느냐?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바뀐 부분인데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이런 것을 보았죠. A농장의 그 주위에 있는 소를 같이 살처분을 합니다. 이것을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A농장의 소하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소들을 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15만에 대해서 350만이 나온 것, 그 비율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A농장의 소 2,500마리, 그 비율로 하면은 뭐 20 몇 배 이렇게 되는데 그걸 계산을 하면 A농장에다가 주위의 소까지 합해서 5만 하고도 8,250마리를 살처분을 하게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을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감염소가 10마리가 있으면 같은 농장에 있었던 죄로 소 2,490마리는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A농장의 이웃이었다는 죄로 그 이웃에 있는 소 55,750마리도 같이 죽는 것이죠. 물론 같은 농장의 소를 검사 안 하니까 이웃 농장의 소도 검사 안 하고 그냥 다 죽인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처분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 이런 것을 합해서 이렇게 많이
구제역이 발생했다 하면은 이렇게 많이 죽임으로써 해결을 한다. 정부는 이 경우에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구제역 발생 건수는 한 건, 2019년 5월 1일 이후로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8,250마리가 죽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이 경우에 한 건이 발생했다. 국민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4월 30일 이전 과거에는 어떻게 밝혔느냐 하면은 2,500마리, 2,502에게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는 소는 58,250마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 정보 전달 과정에서 어떻게 무엇이 왜곡되는가? 우리 국민은 정부 발표를 믿고 구제역이 한 건 발생했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소는 58,250마리가 살처분 당합니다. 정부는 농장주에게 58,250마리 분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 58,250마리만큼을 살처분하는 인력, 장비, 비용을 지출합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한 건이다 하면서 이만큼을 죽이고 묻고 파묻고 하는데 너무 많이 죽인다. 그것도 또 생각하게 되죠. 이것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그것이고 국민은 어떠냐. 구제역이 딱 한 건 발생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야기한 그 58,250마리의 그 보상금, 그것을 살처분하는 모든 비용, 이것을 영문도 모르고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민이 과연 계속 모를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속이는 것은 어렵겠죠. 그런가 하면 환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토는 계속 소의 사체가 파묻혀서 쌓이게 됩니다. 이 지역에 이미 그 뉴스에 나왔듯이 35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하는데 땅에 묻지 않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몰하는 경우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 우선 땅이 썩고 물도 썩고 공기도 썩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난 뉴스에서 350만 마리 죽였다. 그런데 지금 예방적 살처분을 워낙 폭넓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 돼지, 닭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은 그 마리수가 대단히 많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동물, 국내 동물은 모조리 죽이고 결국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수입소 들여와서 국민을 먹인다. 그런 것이죠. 이 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기로 하죠. 이 그림이 먼저입니다. A 농장의 소 2,500마리. 그것을 처음에 감염소 10마리, 확인 안 된 소 2,490마리를 일단 다 죽인다. 이때 죽인 마리수를 발생 두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이 주위까지 다 살처분하는 것. 이것이 살처분 두수 이렇게 되고 사실은 요 연두색에서 보라색까지 부분이
예방적 살처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방적 살처분은 무엇이냐?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염소 10마리 이외에 2490마리도 사실은 예방적 살처분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검사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것은 감염소 10마리에 대해서 그 다음 조건, 같은 농장에 있다는 것으로, 같은 농장의 소라는 것으로 2490마리 살처분하는 얘들도 사실은 예방적 살처분, 1차적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농장의 이웃의 소라는 것으로 55,750마리, 이것이 순수하게 정부가 말하는 이 부분, 예방적 살처분, 이것이 2차적 예방적 살처분이다. 그렇게 이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분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재분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런 경우에 구제역 발생 건수가 한 건이다. 이렇게 이 시스템에서 한 건이다. 이렇게 보여준다. 여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나라는 국민을 속이는 나라가 맞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다. 이런 국가를 통제국가,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기의 유토피아를 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가 몇만 마리가 죽는데 발생 건수 한 건, 이렇게 그 자기만의 유토피아를 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유토피아를 우리 국민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은 21세기의 디스토피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TV 화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하면서 살처분하고 그래서 매몰하는 장면,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예에서 소 58,250마리를 포크레인으로 묻는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장면을 보면서 구제역이 한 건 발생했구나. 이 한 건 발생해서 그 한 건에 대해서 살처분하고 매몰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믿을 국민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이 그 장면을 안 보여주고 감추면서 구제역 한 건 발생, 이렇게 가짜뉴스를 내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하면은 결국 정부는 언론 보도를 금지하겠죠. 이렇게 계속 더 나쁜 쪽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 통계 조작이죠. 통계 조작은 그 유형이 아주 다양합니다. 통계 숫자를 조작하는 것은 아주 무식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통계의 그 정보, 그것이 되는 조사 단계에서 질문을 교묘히 한다든지 해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통계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느 부분을 공개하느냐 하는 이런 조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통계 조작 수법은 선거 여론 조작도 하는 데 쓰이고
또 직접 선거 조작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온 그 지지율,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만큼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믿지 말기로 합시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숫자,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통계를 해설해 줄 때 이런 것들을 믿지 말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보면 대한민국은 이 통치기관에서 생산해내는 행정정보, 이것을 해가 갈수록 조금씩 더 국민에게 공개하고 더 투명하게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숨깁니다. 덮습니다. 결국 거짓말을 합니다. 비공개주의, 비밀주의, 그래서 행정을 투명한 것이 아니고 불투명하게 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우리 헌정사를 통해서 발전을 해오던 그 방향의 정반대, 그리고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그것이 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브리핑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죠. 바로 국민 주권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정부,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다. 그것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때에 국민 여러분은 논리력을 키우고 정보를 이해하는 문해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기 전에는 네모에 쓰여져 있는 이 문장, 동그라미에 쓰여 있는 이 문장을 보고 그렇게 긴장하지도 않았고 얼마나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인지 인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논리력을 키우고 문해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이런 데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키운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힘을 키우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